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촬영하는 날짜가요. 1월 16일입니다.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자 날짜로 이제 기준금리를 3.0% 유지하기로 동결을 했습니다. 네. 이미 지난해 여인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2번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번에는 아무래도 현재 이제 고환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이 금리,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그리고 그 여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비상계엄, 그 다음에 탄핵 사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소비랑 투자 이런 것들이 또 완전 위축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이거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금리가 이제 인하가 멈췄죠. 그죠? 동결이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동결이 된 가장 큰 이유를 이제 꼽는 게 바로 이제 요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상황이 크게 이제 작용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율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한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어떻게 되죠? 갭이 많아지겠죠. 더 커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움직일까요? 낮은 대로 돈이 움직일까요? 금리가 높은 대로 돈이 네.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은 한국 돈보다 미국 돈으로 또 수요가 더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격차가 커지면 이제 환율이 더 치솟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한국은 대부분 수출하고 수입을 하잖아요. 그 수입하는 물가가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물가가 올라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가가 다시 또 이제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제 환율이 계속 인상이 되고 갭이 멀어지게 되면 네. 뭐 어렵게 잡으려고 했던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또 다시 못 잡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제 추가적으로 보면은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예요. 네. 그 다음에 요 주황색 선이 한국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근데 원래 기억나시죠? 24년 9월 달에는 미국에서 뭐라 그랬냐? 25년에 금리 4번 인하할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24년 12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하 2번밖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덜 해요. 그런데 한국이 만약에 더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준금리 차이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작용을 좀 해서 요번에 금리 인하를 좀 멈춘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 같아요. 네. 좀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네. 기준금리 자체가 왜 중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기준금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 네네. 물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를 좀 따라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비유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수영장 속에 있는데 금리는 수위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수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수영장 속을 내가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편해요? 힘들죠. 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부분의 어떤 기업이나 개인들은 뭐 담보대출이 됐던 신용대출이 됐건 뭐 기타 대출이 됐건 대출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높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금융시장에 일하는 수영장에 물이 많이 지금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움직일 때 마찰이 생기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편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 경기를 보면 좀 네. 살려야 되는 상황이 맞거든요. 굉장히 살려야죠. 힘들잖아요. 그런 네. 걸로 치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네. 이제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인하를 못했게 된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리라는 걸 결정을 할 때도 하나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국내 경기를 보면은 이제 뉴스에도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경기만 보면은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요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그래도 높은 환율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멈춘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국은행 이창용 지금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16일 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에 뭐라 그러냐. 경기 상황만 보면은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했어요.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뭐까지 봐야 된다?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소비나 건설 이런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이렇게 동결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바로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또 뭐라고 했냐? 경제 펀더멘탈 뿐만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한국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환율 수준은 우리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이나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계엄 등 정치적 이유로 환율이 30원 정도 펀더멘탈에 비해서 더 오른 걸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55원 정도 하거든요. 네. 30원이면은 1,425원 정도.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는 지금 환율의 적정 수준은 한 1,425원이다. 근데 30원 정도 더 비싼 1,450원 중반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유가 이제 바로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냐면은 지난해 10월 달과 11월 달 이미 금리 인하를 2차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인상이 되고 인하가 됐을 때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경제의 어떤 이 인하 효과나 인상 효과 제대로 나타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효과도 좀 지켜볼 겸 숨고르기도 하면서 정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더 신중하고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했지만 또 향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을 또 내신 위원도 계세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환율 등 대외 부분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미 외환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또 했고,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요분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네. 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냐? 다른 분들은 이 의견에 다 동의한다.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 아니다. 자, 그렇지만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좀 일단은 대내 요인에 좀 방점을 좀 두고 한번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번에 금리 맞는 것 동결이 같아요. 맞는지, 예, 인하가 맞는지. 네, 요번에는 맞다. 동결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만약에 미국이 12월 달에 우리 금리 인하 4번 연속해서 계속 할 거야 라고 만약에 했다면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를 했다. 그러면 아마 이번에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 2025년에 2번밖에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이 이번에 한 번에 카드를 썼어. 그러면 한국은 카드가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장. 하나나 아니면 미국이 2번 하더라도 한국은 뭐 많이 해봐야 3번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몇 번 안 되는 카드를 지금 12월 달 1월 초인데 1월 중순인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아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네, 그쵸? 동결하는 게 더 옳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네네. 자, 그렇지만 뭐예요?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다 뭐라 그랬냐? 저를 제외한, 즉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다 3개월 이내에 현재 연 3%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럼 일단은 3개월 안에 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네. 동결을 일단 결정을 한 거고 네.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두고 보자 이런 거죠, 지금. 네. 실제 환율 시장을 좀 볼까 봐요. 아, 어떤지. 그럴까요? 네. 네, 그럴까 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요게 이제 그 환율 변동의 1시간짜리 차트인데요. 보시면 요게 이제 9시고 요게 10시거든요. 지금 오늘 촬영이니까 1월 16일자 기준인 거죠? 네네. 요거를 제가 실제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9시 때고 네. 요게 지금 10시예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때가 바닥이 얼마였냐면 10시 딱 시작할 때 1449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50원 밑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라고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건데. 네. 그쵸? 다시 올랐어. 다시 지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1455.8원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동결을 하면서 네. 좀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더 올랐다.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을 하고 나서 환율이 좀 올랐다. 이렇게 지금. 오늘 촬영자로 봤을 때 이제 1,455원이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을 것처럼 달러는 더 상승할 기력이 좀 보인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달러로 상승하고 네. 그럼 저희 쪽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조심스러울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은 환율은 이제 저는 이미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경주마구나. 예, 대세 상승을 저는 시작을 좀 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의 2025년은 언제와 유사하냐면 저는 2008년과 너무 유사하다. 2008년과 그래서 2007년에도 미국이 B급금리 인하했고 24년에도 미국이 B급금리 인하했고 이 이외에도 비슷한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환율이 이게 이제 2008년 1월 달이거든요. 네. 요거만 제가 좀 더 가까이 해서 2008년 1월 달이 요때입니다. 요때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계속 올랐죠? 네. 그리고 한 3월 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랐죠? 맞아요. 지금도 한 달, 두 달, 세 달, 지금 1월 달 잠깐 쉬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9월 달에 이 고점을 이미 뚫고 올라갔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때 고점 1,440원 정도.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을 깨지 않고 지금 지지를 해준다.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환율은 굉장히 이제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이제 폭등을 할 가능성이 꽤 있다. 물론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은 그냥 보험처럼 생각하시고 네. 포트폴리오에 일부 조금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오늘 조금 샀어요. 달러를 추가로 조금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시 하락했을 때 사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냥 조금씩 그냥 기회 있을 때마다 좀 사시면 사서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로 갖고 계시고, 이걸 가지고 꼭 뭐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도로 상황으로 따지면 너무너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꼭 달러는 필수로 좀 보유를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방에 제발 사지 마시고 분할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시기를 좀 분산해서, 그래서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 매수를 좀 혹시라도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달러는 이때부터 제가 얘기했거든요. 이때부터. 맞아요. 네, 1,200원대부터, 이때부터. 그래서 그냥 계속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고로 이제 함께 영상을 촬영하면서 말씀 듣고 네. 조금씩 계속 달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언젠간 나에게 희망이 되리라 생각하고 네. 모으고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요, 이제 투자자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렇게 이제 동결하는 것들이, 기준금리 동결을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도 네. 조금 얘기해 주세요.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환율 상승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원래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이제 12월 달에 비상계엄이나 네. 탄핵 사태로 인해서 얘가 더 오버슈팅을 해버린 게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 때문에 물가가 또 올라버리면, 물가가 또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물가를 또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환율 우려에 대한 걱정을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국민연금이니 막 이런 자금들까지 끌어다가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과연 언제까지 환율 방어를 좀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아무래도 내수 시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서민 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기준금리가 동결하는 게 맞았다, 혹은 인하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의견들을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좋은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